단 40만 원으로 시작된 한 여자의 선택. 평범했던 그녀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작은 친절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었죠. 그녀 앞에는 믿을 수 없는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단 하나의 용기가 상황을 뒤집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삶을 바꾸고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카페. 이곳에서 한서영은 매일 아침 6시면 문을 열었습니다. 28살 바리스타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정성, 그것이 서영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 아침 산책 나온 노인, 수험생. 서영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준비할게요. 서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웅웅거리는 소리, 우유를 데우는 스팀의 쉬익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서영에겐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습니다. 서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민호였습니다. 서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6시에 퇴근인데.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예약해놨어.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와는 벌써 3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 결혼 이야기도 슬슬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6시 반쯤 봐. 통화를 끊고 서영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서영은 카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컵을 닦고 테이블을 정돈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오후 5시.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약. 서영은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카페 앞 인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영은 얼른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갔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딱 40만 원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로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택시 잡아드릴게요. 서영은 얼른 택시를 불렀습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태우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노인을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머리는 봉합이 필요하고 다리는 타박상이네요.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료비는 15만 원. 서영은 주저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치료가 끝나고 노인은 서영을 붙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서영이에요. 나는 이현주예요. 정말 고마워요, 서영 씨.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노인 이현주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빗줄기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현주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택시비로 또 2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주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서영은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는 분이. 들어오세요, 서영 씨. 아니에요, 저는 이만.
아니에요. 꼭 들어와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서영은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현주의 간곡함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 없는 거실. 혼자 사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제가 차 끓일게요. 서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현주는 소파에 앉아 다친 다리를 쉬었습니다. 참, 서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해요. 그래요? 손님들한테 인기 많겠네요. 서영은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둘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현주가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은 했어요? 아니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났네요. 현주의 목소리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직장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봐요. 현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6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민호와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현주는 일어나 서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처예요.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서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현주 전 유명 요리 연구가. 서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3만 원. 이번 달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서영아, 어디야? 약속 시간 지났는데. 미안해, 지금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서영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카페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마음 한편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호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서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갈래? 갑자기? 어머니가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셔. 서영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한 번 뵌 적은 있었지만 그리 편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돼? 6시쯤? 응, 퇴근하고 갈게. 민호가 돌아가고 서영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을 뵙는 일.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서영은 민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왠지 낯익은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서영 씨. 할머니?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이현주였습니다. 일주일 전 서영이 도와드린 바로 그 노인.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를 아세요? 아니, 이 애가 그 서영이라고? 현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민호 씨 어머니셨어요?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가 넘어졌잖아.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서영이었어. 정말요? 민호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연이네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지. 현주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서영 씨. 아니, 이제 서영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현주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괜찮으세요?
응, 서영이 덕분에 금방 나았어.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현주는 서영에게 이것저것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 서영아.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현주가 물었습니다. 그날 병원비 아직 못 갚았네. 얼마였지?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받아야지. 그리고 택시비도. 현주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서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두세요. 현주는 서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영아. 그날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괜찮습니다. 다치신 데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현주가 차를 내왔습니다. 셋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영아, 너 카페에서 일한다며? 네, 바리스타예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저는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해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현주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로우세요?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민호도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바빠. 서영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줄 거야? 네, 시간 날 때마다 올게요. 현주는 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길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뭐가?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당연한 거잖아. 민호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착해. 그런가? 응, 내가 제일 잘 알아.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약속대로 현주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직접 구운 쿠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현주는 반갑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 서영아.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영이 내온 쿠키를 맛본 현주가 말했습니다. 맛있다. 너 손재주가 좋구나. 감사합니다. 현주는 서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요즘 내가 혼자 지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 가끔 도와줄 수 있을까? 서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뭐든지 말씀하세요. 현주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큰 일은 아니고 가끔 장 봐주고 약 챙겨주고 그런 거야. 그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현주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애구나. 서영은 현주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그날 이후로 서영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주를 찾아갔습니다. 장을 봐주고 약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가장 많이 한 일은 그저 현주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주는 점점 서영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이야기들, 요리 연구가로 바쁘게 살았던 시절, 그리고 은퇴 후 느낀 허전함까지. 서영아, 나는 일할 때는 정신없이 바빴어.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도 못했지. 이제는요? 이제는 외로워. 하지만 내가 자주 와주니까 많이 나아졌어. 서영은 현주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것. 어느 날 저녁,
현주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민호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현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해. 특히 돈이 얽히면 더 그래. 서영은 현주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재산이 좀 있어.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지. 현주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친척들 중에 내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속은 다르지. 서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현주는 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나를 대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너를 믿고 싶어. 서영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믿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영과 현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서영은 거의 매일 현주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주가 서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영아, 이리 와봐. 서영은 처음 들어가 보는 서재였습니다. 책장 가득 요리책과 문학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현주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야. 서영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오히려 내가 봐줬으면 좋겠어. 현주는 서류를 서영 앞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평생 모은 거야. 요리 연구가로 일하면서 벌었지. 서영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1채, 예금 몇 척. 근데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야. 민호한테 다 물려줘야 하는데. 당연히 민호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척들이 문제야. 특히 내 동생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많아. 그래서 자꾸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래서요? 처음에는 좀 도와줬지. 그런데 갚을 생각을 안 해. 오히려 더 달라고만 하지. 서영은 현주의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거절하시면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 피부치인데. 현주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조카들도 있어. 얘네들은 내가 죽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생각만 해.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요. 사실이야.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나한테 잘하는 척하지만 다 속셈이 있는 거야. 현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워, 서영아. 서영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현주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내가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며칠 후, 현주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주의 동생 부부와 조카 둘이었습니다. 서영은 마침 현주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현주의 동생 이현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응, 잘 지냈어. 그럭저럭 지내지 뭐. 현철의 부인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좋네.
역시 성공하신 분은 달라. 현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누구세요? 이분은? 현철이 서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며느리 될 사람이야. 아, 민호 여자친구? 현철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잘 됐네. 언니도 이제 외롭지 않겠어. 근데 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나이 드시니까 몸도 안 좋으시죠? 현주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현철이 말했습니다. 맞아, 누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봤어?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누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현철의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서영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불순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 물론이죠.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조카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저 다음 달에 차 살 건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현주는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왜 사려고? 친구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녀서요. 내 돈으로 사. 그게 지금 돈이 없어서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벌어서 사. 조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현철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거든. 현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엔 달라. 확실한 거야.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현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누나, 제발. 이번 한 번만. 지난번에 빌려준 돈도 안 갚았잖아. 현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사정이 뭐야? 그냥 갚기 싫은 거잖아.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현철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해. 언니는 돈 많으시잖아요.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 현철 가족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뭐라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고 현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이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들어, 서영아. 정말 힘들어. 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피부치라는 게 때로는 가장 큰 짐이 돼. 서영은 현주를 안아줬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현주는 서영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여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외롭고 지친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욕심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현주를 지켜드리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영은 현주를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혼자 계신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이면 현주의 집에 들러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장을 봐드리고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카페 일도 하고 나까지 챙기고. 힘들지 않아?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저한테 힘이 돼요. 현주는 서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왔습니다.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현주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용기야.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서영은 현주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세상은 마음과 계산이 동시에 필요하거든. 무슨 뜻이에요? 현주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마음이 너무 착해. 그게 너의 장점이지만 때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조심해야 해. 현주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척들 말씀이시죠? 응. 얘네들은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속은 달라.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한테 친절한 척하다가도 뒤에서는 험담할 수 있어. 왜요? 질투 때문이야. 내가 내 곁에 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서영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내 신뢰를 받는 게 싫은 거지. 현주는 서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며칠 후, 현주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현주의 오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서영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현주의 부탁으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현주야, 이 친구가 내 며느리가 될 애야? 응, 서영이야. 친구들은 서영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고 예쁘네. 현주 복도 많지. 이런 며느리 만나고.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서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영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일하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해요. 아, 그래? 직장이 거기야?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속에 담긴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서영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주의 며느리로 적합한지.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현주가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미안해. 친구들이 좀 직설적이야. 서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를 아끼시는 분들이니까. 현주는 서영을 안아줬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애야. 다음 날, 서영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오후 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영 씨죠? 저는 이현철이에요. 현주의 동생이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서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가능해요? 네, 카페로 오시면 돼요. 1시간 후, 현철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서영 씨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서영은 커피를 내왔습니다. 현철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누나가 요즘 서영 씨한테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당연하죠. 현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나가 재산 얘기한 적 있어요? 서영은 긴장했습니다. 현철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정말요? 누나가 서영 씨를 많이 신뢰하던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현철은 서영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 누나는 재산이 많아요.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현철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누나 주변 사람들이 서영 씨를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서영은 현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철은 서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서영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철의 제안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철이 가고 서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주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현주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현철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현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재산 얘기하더라고요.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걔네들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주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전 괜찮아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힘이 나. 현주는 서영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현철과 그의 가족은 물론 다른 친척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현주의 집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서영도 민호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거실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주의 친척들이었습니다. 현주 고모 오랜만이에요. 언니 잘 지내셨어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차갑고 날선 시선. 식사 준비를 도우러 부엌에 갔습니다. 현철의 부인과 다른 친척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영 씨 와서 도와줘요. 네. 서영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서영 씨는 민호랑 언제 결혼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현주 언니 집에 자주 온다면서요? 네, 어머니 도와드리려고요. 현철의 부인이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참효성이 지극하네요. 시어머니도 아닌데.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뭔가 노리는 게 있으니까. 서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자주 와요? 어머니가 외로워하셔서요. 현철의 부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외로워서? 우리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영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민호는 서영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식사 시간. 큰 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현주가 자리에 앉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모처럼 모였으니 맛있게 먹어요. 고모,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죠. 현철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나.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 같은 것도 미리 해두시는 게. 현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언니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현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모, 요즘 집에 누가 자주 온다면서요? 시선이 서영에게 쏠렸습니다. 서영이 말하는 거야? 네, 민호 여자친구요. 왜? 아니, 궁금해서요. 뭐하러 그렇게 자주 와요? 현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탁했어. 외로워서.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바쁘잖아. 명절 때나 보고. 현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아니야?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식사 후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도왔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왜? 우리 친척들이 너한테 심하게 굴어서. 괜찮아. 이해해. 이해가 뭐가 돼? 완전 무례했잖아. 서영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괜찮아. 그 사람들도 불안한 거야. 불안? 응,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머니를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민호는 서영을 안아줬습니다. 넌 정말 착해.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와 친척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도 누나 재산에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다야?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다 너희 거야? 현철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민호 혼자 다 가져가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불공평해요. 우리도 누나 동생인데.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 누나, 다들 나가. 현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척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현철이 나가며 서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현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결국 다들 돈밖에 모르더라. 어머니. 서영아, 넌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없지. 서영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는 서영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셋은 서로를 의지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현주의 조카였습니다. 서영 씨죠? 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서영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조카는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모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죠?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다들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조카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요? 효심 때문? 말도 안 돼. 서영은 참고 있었습니다. 믿든 말든 자유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고모한테서 손 떼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조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서영 씨.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영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주는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야, 나 힘들어. 무슨 일이야? 서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괜찮아. 그냥 참을 수 있어. 안 괜찮아. 내가 말해줄게. 서영은 민호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더 복잡해져. 그럼 어떡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서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친척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주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주가 서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영아, 앉아봐. 네. 현주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받아. 이게 뭐예요? 내 통장하고 인감이야. 서영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런 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그래도 이건 너무. 현주는 서영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서영아, 내가 늙었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사실이야. 그래서 너한테 맡기고 싶어. 서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해줘. 친척들한테는 비밀이야.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내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 서영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주의 신뢰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고마워, 서영아. 며칠 후, 현주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윤석이 찾아왔습니다. 현주야, 오랜만이야. 윤서가 잘 지냈어. 그럭저럭 지내지. 최윤석은 서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말한 서영이야? 응. 내 며느리가 되래야. 최윤석은 서영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석이에요. 한서영이에요. 반갑습니다. 셋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최윤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전화로 얘기한 그것 말이야. 응. 재산 관리 문제 심각하더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영이한테 맡기려고. 최윤석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 괜찮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최윤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 관리 위임 계약서예요. 서영 씨가 현주 씨의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서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필요한가요? 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시비 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서영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현주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서영 씨,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하자면 최윤석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영수증, 계약서, 통장 내역 전부요. 왜요? 나중에 증거가 되니까요. 친척들이 문제 삼을 때를 대비해서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최윤석이 돌아가고 현주가 말했습니다. 윤석이는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야. 믿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서영아.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윤석이한테 연락해. 법적인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현주의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잔액이 상당하시네요. 네, 본인이 아니신데 괜찮으세요? 서영은 위임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위임받았어요. 은행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 씨, 돌아보니 현철이었습니다. 뭐하러 은행에 왔어요?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누나 통장? 아니에요. 현철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영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누나한테 뭘 받은 거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영은 화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도와준다고? 재산 노리는 거지. 그런 말하지 마세요. 현철은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손 떼라고.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서영은 현철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현철은 서영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나 좀 힘들어.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너희 삼촌 만났어. 뭐라고 했어? 서영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래? 내가 말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너무하잖아.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집이야. 금방 갈게. 1시간 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당연하지.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민호는 서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정말? 응, 믿어. 서영은 민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현주가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내가 너한테 뭔가 줘야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현주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상자를 열어보니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내가 젊었을 때 산 거야. 내가 가져. 정말 괜찮아요. 현주는 서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잘 어울린다. 내 거야. 서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마워, 서영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밖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친척들은 서영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의 집에 현철과 다른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였습니다. 서영은 마침 현주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요. 현철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여자 때문이에요. 현철은 서영을 가리켰습니다. 서영이가 왜? 누나, 정신 차려요. 이 여자가 누나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누나 통장 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현주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긴 거야. 미쳤어요? 며느리도 아닌 애한테 통장을 맡겨? 내 마음이야. 다른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고모,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는 피부치인데 왜 저 여자를 믿어요? 현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부 치면 다야? 너희는 내 돈만 노리잖아. 현철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아니야. 명절 때만 찾아오고 평소엔 연락도 안 하잖아.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매일 나를 찾아와.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냥 곁에 있어줘. 그건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주는 화가 났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누나, 나가라고. 현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철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가 목적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 재산이 목적이잖아. 서영은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노인네들한테 잘해주는 척 하다가 재산 빼먹는 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명해봐요. 서영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지킨다고. 웃기지 마. 너희가 나를 이용하려는 거지. 현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누나는 저 여자 편이에요? 그래, 서영이 편이야.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모,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는 가족인데. 현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지. 현철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누나. 나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친척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서영아. 하지만 현주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현주는 서영을 안아줬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서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삼촌들이 너무하잖아요.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안한 거야. 자기들 몫이 사라질까봐.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현주는 민호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일주일 후, 현주에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친척들이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주는 우편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워야지. 내 재산인데. 서영은 최윤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서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윤석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며칠 후, 최윤석이 현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주 씨, 소송은 제가 맡겠습니다. 고마워, 윤서가. 그리고 서영 씨, 최윤석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가 현주 씨 재산을 관리한 모든 기록을 보여주세요. 네. 서영은 그동안 정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통장 내역, 계약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최윤석은 감탄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서영 씨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최윤석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친척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주 씨, 최윤석은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언장. 네. 앞으로 분쟁을 막으려면 명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일주일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철과 친척들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현주와 서영, 민호가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철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이현주는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서영이라는 여자가 부당하게 피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윤석이 반박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한서영은 피고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고가 위임한 것입니다. 여기 위임장이 있습니다. 최윤석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영이 관리한 모든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부정한 거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측, 한서영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현철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만. 그럼 이 소송은 근거가 없군요.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현철과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현철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잘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야.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서영을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어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현주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제가 더 감사하죠. 셋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주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현주는 서영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아,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현주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야.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괜찮아. 내가 정리하고 싶었어.
현주는 봉투를 서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윤석이한테 맡겨놨어. 내가 죽으면 공개될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준비는 해둬야지. 현주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민호한테 가. 당연한 거니까. 네, 그리고 너한테도 줄 거야.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받아야 해. 서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외로웠던 내 노년을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서영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강변공원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영아, 응?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그럴게. 민호는 서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서영아. 나도 사랑해. 그날 저녁, 둘은 현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현주는 기뻐하며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어머니도 행복하셔야 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현주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달 후, 서영과 민호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현주 그리고 최윤석, 현철과 친척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주의 결정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현주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영과 민호. 두 사람은 현주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매일 현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느 날 저녁,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너희가 자주 와주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하지만 혼자 계시면 괜찮아. 서영이가 매일 오잖아. 서영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제가 매일 올게요. 고마워, 서영아.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서영과 민호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현주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생긴다는 게 믿어지세요? 응, 너무 기뻐. 아기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너희가 정해. 나는 뭐든 좋아.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현주는 서영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럴 거야. 너희 아이니까. 몇 달 후, 서영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현주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영아, 고생했어. 현주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기는 현주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혜. 은혜는 어때? 은혜? 응. 내가 내게 준 은혜처럼 이 아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아요. 이은혜.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 병원을 나오며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단 40만 원. 그것으로 시작된 인연. 이제는 가족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주.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영아. 내 인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1년 후, 은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매일 은혜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 은혜는 현주를 보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은혜, 오늘도 예쁘네. 현주는 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혜는 현주의 목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서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넷은 함께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도 느꼈어요. 우리가 흘린 작은 친절과 마음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함께 따뜻한 순간을 나눌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하길 바랍니다.